역은 8궤도로 대변됩니다. 현재까지의 인류사에서 8궤도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이는 인류사의 큰 변화가 3번 있음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에 접어들듯이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역에 의하면 처음 등장한 포키 8궤도는 불을 사용하고 농경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농경이 신석기에 시작되었으니 원시 구석기를 만년 전 즉 기원전 800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주나라 성립 전에 주역으로 잘 알려진 두 번째 8궤도인 문왕 8궤도가 등장하니 대략 기원전 1040년 전후로 간주하고 정역 8궤도는 1885년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1만 년의 인류사에 걸쳐 3차례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3번 영상물에서 살펴보았듯이 계급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여 생산물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원시 공산사회. 이후 농경사회로 변화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통해 사회 분업과 계급 분화가 일어났고 도시의 발전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하는 한편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등장한 세 번째 8궤도인 정역 8궤도는 이 계층 간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바른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역은 인간이 중심인 사회로의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정역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정정방방, 호호무량의 세상을 향한 바른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르고 세상 모든 이가 바른, 참으로 바른 세상. 좋구나 한없이, 더 바랄 게 없이. 그래서 정역이 꿈꾸는 세상은 사회적 지위의 높낮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이 사회,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두가 평등한 바른 세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선 두 역의 지은이는 복희임금, 문왕과 같이 최상위 계층의 통치자였는데 세 번째 역의 지은이는 일부 글자 그대로 풀면 한 지압이 보통 사람입니다. 또한 정역의 출발 역시 저자와 같은 보통 사람 한선비 연담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역이 그리는 세상이 평등한 인본 사회이기에 사람에서 시작되어 사람이 진행하였고 앞으로 사람이 현실에서 완성할 것입니다. 정역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정역 세상은 사람들 우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역의 저자께서는 일부라는 호를 사용하시진 않으셨을까요? 또 다른 일부의 등장을 기다리시며 개인의 일부가 모여 그들이 아니 우리들이 열어가는 세계를 소망하신 것은 아닐까요? 정역의 포도시를 인용하면 정관 우주무 중벽 보이지 않는 저 너머 푸른 옥을 한가운데 품은 우주를 고요히 바라보니 수식천공 대인성 하늘이 만든 세상 사람이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과연 누가 알겠는가? 한편 정역의 저자의 필명은 항상 항입니다. 지구의 대변동을 앞서 예견하셨음에도 차별 없는 평등하고 바른 세상을 예견하셨음에도 그는 한결같이 평범한 하늘 아래 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기에 정역의 서문에 60년 솔성지공 매사 정성을 다함 끼꼬지상 숨쉬듯이 고통을 삼킴의 노력으로 수진지력 진리를 지키고자 온 힘을 쏟음 하셨음을 밝히시고 정역의 마지막에도 불초자라고 자신을 칭하며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윤달이 없이 1년 12달 한결같은 360일 세상의 그 놀라운 변화, 정역의 표현 그대로 음을 억누르고 양을 존숭하는 어금존양의 사회에서 양과 음의 조화로운 조양유름의 사회를 책을 통해 밝혀주셨으나 정역에 대한 말씀은 함구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신 듯합니다. 지금은 어금존양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당신은 너무도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선생께서는 60세 1885년에 정역을 집필하신 후 1886년 회가변을 하신 이듬해 그간 살던 동네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69세를 전후로 다시 한번 이주를 단행하십니다. 이번에는 첩첩산중으로. 게다가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사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구한 말에 그 시절 노년이 되어 평생 살던 가옥을 떠나시고 또다시 수년 후 홀로 산속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하신 것일까요? 당신은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에 정역의 출현을 세상이 알아차릴 무렵 선생께서는 지금도 오르기 힘든 험준한 산속으로 이주하신 듯합니다. 왕래가 편안한 곳을 떠나 그 반대의 길을 택하신 것으로 보아 오히려 정역의 언급을 피하시며 정역의 발음을 지키고자 하신 듯합니다. 정역에는 저자와 화무상제와의 두 차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으며 곳곳에 정역을 쓰시는 심정을 밝히십니다. 언제나 근신하고자 하신 그 뜻이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일부 경서, 서기도 죄호, 일부 하늘을 받들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쓰고자 하니 그저 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는 불초자 기망 감읍 봉서, 죄송스럽고 감사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초자 기망 이 글을 드립니다. 정역의 마지막에도 불초자 기망 금봉서, 불초자 기망 조심스럽게 이 글을 바칩니다. 등등의 구절이 있습니다. 불초라나니 불에 담다 본받다 초하여 닮지 않았다. 본받지 않았다를 의미하여 어버이의 덕행이나 능력에 못 미치는 자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을 불초라 여기시며 그럼에도 그 부족한 자식을 품어주시는 어버이의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를 한결같이 마음에 새겨두십니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셨기에 60년 평생 살아오신 마을을 떠나시고 또다시 첩첩산중에 홀로 남으셔 그 뜻을 지키신 듯합니다. 불초의 심경으로 저술하셨기에 근신하시고자 그간에 사시던 마을을 떠나시고 또다시 70이 가까운 고령의 산중으로의 이주를 단행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숙연해집니다. 앞서 본 세상이지만 책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심정, 책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전할 수 없는 세계, 정역의 무의시에 이르기를 무인즉습 유인전, 알아챈 자 없으면 지켜지고 알아챈 자 있으면 전해지리라. 정역을 쓰신 이후의 삶 또한 정역의 서문에서 밝히신 솔성지공, 끽고지상, 수진지력의 삶을 한결같이 이어가십니다. 정역의 완성으로 그간의 긴 숙제를 마친 홀가분한 심정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숙제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한결같이 일부로서의 생을 다하십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정역 동그라미 살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